그 뇌종양이란 거를 저는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경외과고요. 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경외과에는 뇌종양을 수술하는 교수는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우리 한정호, 한규환 선생이 이제 저와 같이 팀을 이루고 있고,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저희 팀을 다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수술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종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뇌종양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람들의 머리 MRI 사진인데요. MRI 사진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에 이렇게 보면 이런 점점 있는 것도 있고, 이상하게 생긴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얗게 생긴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이쁘장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다 종양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 있나요? 이게 마우스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아니 그건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있으면 레이저 포인트만 있으면 이것도 잘 안 비치는데, 네, 이것도 잘 안. 이 모니터를 너무 좋은 걸 바꾸신 것. 그래서 저희 뇌종양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데 굉장히 주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뇌종양으로 이렇게 뭐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뭐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고, 연인을 잃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우리 뇌종양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사람들이 보통 떠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 있는 영화를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우측에 있는 영화나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어린이가 이제 환자입니다. 어린이가 환자고 두 형제를 가진 부모와 그리고 아기가 나오는데, 이제 첫째 장남이 이제 큰 아기가 뇌종양 환자입니다. 그래서 눈이 이제 재발하면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뇌종양 환자 중에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 가족에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동생이 굉장히 이제 어린 아기가 이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고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이 하나로 다시 뭉쳐지는 이런 일이 많은데, 저희 뇌종양 환자들은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자료를 보여드리진 않는 복잡한 자료가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만든 논문을 보면 각 암종별로 사회적인 비용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져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뇌종양이 가장 비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일을 하다가 일을 못 하시니까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 이제 산출이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소모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그 비용만 따지면 사회적 비용으로는 가장 악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 환자들하고 좀 다른 거죠. 이제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런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뇌종양이 전부 저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MRI 사진이신데요. MRI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저 덩어리가 바로 머리 안에 있는 뇌종양입니다. 수막종이라고 하는 뇌종양인데요. 그래서 이게 뇌종양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된 거고, 머리뼈 안에 이론적으로는, 저희 의학적으로는 머리뼈 안에, 뼈가 여기가 요까지가 뼈입니다. 위에 있는 하얀 부분은 뼈가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부분이 뼈인데, 뼈에서 생긴 두개골 안에 생긴 거를 전부 우리 뇌종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래를 보면 가끔 이게 피부에 두피에 뭐가 나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뇌종양은 아닌 거죠. 그래서 머리에 뭐가 만져진다고 깜짝 놀라서 오시는데 실제는 보면 두피에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두개골이나 피부에 생긴 건 아니고요. 그 두개골 안쪽으로 생긴 종양을 이제 우리 뇌종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영어로 적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뇌종양의 종류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도 어려워하고, 심지어 우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대학병원의 다른 과의 교수님들도 뇌종양 이러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뭐 아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아시는 분이 뇌종양을 물어보려고 의사가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분이 대답이 약간 자신이 없으세요. 이게 뭐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뭐 좋다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신경외과의 교수님들도 잘 모르세요. 이 뇌종양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척추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뇌종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못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지금 사진에 보신 것처럼 신경교종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수막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막종이 아마 넘버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경교종이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몸속에, 머릿속에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하수체에 생기는 종양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신경초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신경, 소리 듣는 신경에 생기면 청신경 초종, 뭐 3차 신경 초종, 뭐 이런 초종이라고 이름 붙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수모세포종이라 해서 어린이들한테 잘 생기는, 어린이 손해에 생기는 그런 종양이, 요 밑에 있는 두 개는 어린이 겁니다. 원시배엽종 이런 것도 어린이들한테 잘 생기고요. 배아세포종, 이것도 지금 밑에 칸에 있는 네 개는 전부 어린이들한테 잘 생기는 겁니다. 두 개 인두종,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거는 주로 어른들의 종양이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주로 어린이들의 종양인데, 종양의 종류도 많고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도 당황스럽죠. 뇌종양이라 그랬는데 뭐 이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양을 설명하기 전에 뇌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뇌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단단한 뼈에 둘러싸여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머리 쳐보면 우리가 뭐 어릴 때 속된 말로 돌이라고 이야기하죠. 돌, 뭐 머리가 돌 같다,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 두개골 안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뇌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죠. 그리고 또 뇌는 물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뇌척수액이라는 거하고 가장 관계가 깊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이 머리에 뇌 안쪽 바깥쪽에 다 둘러싸여 있고, 또 뇌를 뼈 밑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막이 있습니다. 그 뇌막이라고 하는데, 그 막에 의해서 또 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뇌에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폐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폐, 왼쪽 폐, 뭐 위쪽, 아래쪽 이 정도만 구분이 돼 있지, 그 위치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능이 같죠. 그러니까 뭐 오른쪽 폐나 왼쪽 폐나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근데 뇌는 그게 아니죠. 오른쪽 뇌, 왼쪽 뇌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 뒤 다 다릅니다. 각 부위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왜 복잡해지냐면은, 이게 종양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암 하면은 폐암에 관계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뭐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한다든지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뇌는 뇌에 종양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수막종이 제일 많다 그랬는데, 수막종이다 그러면 수막종 가지신 분은 이런 증상이 있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수막종은 반드시 이런 증상이 생긴다가 아니고,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종양의 위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수막종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오신 두 환자가 있는데, 한 분은 수막종이면 한 분은 다른 종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똑같다고 해서 모든 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환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수막종인데, 내 아시는 분도 수막종이라는데 그 사람은 눈이 안 보였다는데 나는 눈은 멀쩡한데 팔, 다리가 안 움직인다. 그럼 왜 그렇죠? 그러면 위치가 다른 거죠. 그분은 시신경 근처에 혹이 있었던 거고, 나는 팔, 다리 움직이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뇌라는 거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뼈가 있고, 두개골 밑에 뇌막이 있습니다. 뇌를 싸고 있는 두터운 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부드러운 뇌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물 속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 인삼주 만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병 속에 인삼이 떠 있는 것처럼 물 속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뇌가. 그래서 뇌 안쪽 바깥쪽에 물이 있어서 뇌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뇌를 옆에서 본 모양인데 여기가 큰 위쪽은 대뇌고 밑에 있는 여기 회색이 소뇌입니다. 소뇌고 요 대뇌에도 색깔이 지금 보면 푸른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초록색인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영어로 된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위치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뇌를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뇌의 모양이 대충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 골짜기 하나하나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요 푸른색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들입니다. 이게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딱 모여 있는 곳이고요. 이 붉은색으로 돼 있는 거는 그걸 도와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곳, 여기 하늘색으로 동그란 거는 소리 듣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운동중추, 감각중추, 그리고 지금 언어 영역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 네모 박스 주변이 언어를 곳입니다. 말을 이해하고 말을 듣고. 근데 이게 또 좌우가 다릅니다. 왼쪽에 언어 영역이 주로 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오른쪽인 경우에는 언어하고 상관이 없고 뭐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어쨌든 머리의 앞쪽은 주로 운동을 감각을 하고 뒤쪽은 주로 감각을 담당하고요. 뇌의 가장 뒤쪽에 있는 것이 시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눈 보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이 만약에 그쪽에 있으면은 시신경은 멀쩡해도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굉장히 복잡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운동신경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감각신경인데 그것도 또 위치에 따라서 자기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다리를 담당하고 그래서 저기 약간 괴물처럼 생긴 거를 호머큘러스라고 그러는데 호문큘러스처럼 얼굴을 담당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얼굴을 담당하는 데 넓고 다리를 담당하는 곳은 뇌의 가운데 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팔하고 손 담당하는 데가 조금 넓고요. 제일 넓은 쪽이 얼굴 쪽입니다. 얼굴 쪽이 제일 넓죠. 그래서 말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고 음식을 삼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 부분들이 전부 뇌에 가고 관계가 있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이게 레이저 포인트가 안 되나요? 마우스가 안 되는 마우스가? 우리 병원 직원 계시잖아. 안 된다니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보면 얼굴 부분하고 다리 부분하고 이게 몸을 걸어놨죠. 몸통 부분하고 팔 부분하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이게 종양이 안쪽에 있는지 바깥쪽에 있는지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우리 환자는 종양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라고 이렇게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있죠. 수술을 하면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냐, 합병증이 뭐가 생기냐 물어보는 것도 다 저 위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경 옆에 있는 종양을 수술하면 눈하고 관계가 있을 거고요. 청력하고 관계되는 곳을 수술하면 소리가 안 들릴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데 있는데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팔다리가 안 움직인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양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다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뇌에는 우성방구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또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여기 MRI를 보면 저 MRI 사진은 좌우 대칭으로 딱 돼 있습니다. 좌우 대칭인데 오른쪽 왼쪽이 또 하는 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뇌는. 그죠? 그래서 왼쪽 뇌가 대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90% 이상은 저도 그렇고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들은 왼쪽 뇌가 중요합니다. 왼쪽 뇌가 중요해서 이 오른쪽에 종양이 있는 거랑 왼쪽에 종양이 있는 거랑 저희가 수술도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을 이렇게 치료하는 방침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종양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기능은 왼쪽에 많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종양은 우리가 수술할 때 조금 더 뇌를 이렇게 더 많이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좌우가 좀 다르다 하는 거고, 이거는 되게 만 6세니까 되게 초등학교 갈 때쯤 결정이 됩니다. 좌우는. 그래서 넘어가는 것만 되고요. 그게 없어. 마우스가 안 된다고. 인디케이터가 없다고. 인디케이터. 이 마우스 인디케이터가 여기는 보이는데 얘는 안 나타나는. 그냥 할게요. 네. 그래서 좌우의 차이가 뭐냐면은 왼쪽 뇌가 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한다 말씀드렸는데 왼쪽 뇌는 주로 이성적인 판단,
계산력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뇌는 그거보다는 약간 공간 감각, 예술 감각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른쪽 뇌는 창조적인 분야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왼쪽 뇌는 주로 분석적인 기능, 언어, 계산, 글쓰기, 책 읽기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뇌에 병이 있으면 환자분이 조금 더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말은 보호자들이 느끼기에는 환자가 영 기억력도 많이 안 좋은 것 같고 뭐 치매 같기도 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주로 병이 왼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뇌종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뇌종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아마 환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은데 비슷한 종양이지만 종류가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종양의 환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다 종양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이 다 다른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종양이라도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환자는 수술하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감마 나이프 하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리학적으로는 이게 뭐 여러분들 요즘 보험 많이 들으셨으니까 개인 보험을 들면 이게 암이냐 아니냐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암인 경우는 C 코드가 붙고 양성인 경우에는 D 코드가 붙습니다. 그래서 D 코드가 되면 암보험을 안 주려고 하죠, 보험회사에서. 근데 뇌종양 중에는 반 이상이 D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보험회사하고 많이 트러블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하나 있고, 근데 문제는 D 코드가 다른 데에 있는 D 코드, 그러니까 다른 몸에 있는 뭐 유방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양성 종양보다는 머리에 있는 거는 훨씬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 코드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환자분이 느끼는 거는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나쁘다, 악성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라에서 중증 등록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산정특례 등록해주면 병원비를 5%만 내죠. 그러니까 보통 환자들은 20% 내는데 조금 특수한 질환은 10%를 내고 암 환자들은 5%를 내는데 뇌종양은 D 코드여도 암이 아니어도 5%만 내게 해줍니다. 나라에서. 그거는 나라에서 잘한 거죠. 그래서 머리에 있는 종양은 양성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위중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그거를 5%만 받는 걸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네 번째 적어놓은 거는 양성 뇌종양이라고 양성이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결코 좋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뇌종양 이러면 오해가 많고 굉장히 잘못된 지식이 많고 뭐 여러분들 이게 검색해 보시면은 뭐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고 굉장히 좀 다른 것보다는 좀 이렇게 잘못된 지식이 많은 그런 종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양성 종양 말고 악성 뇌종양 환자분들은 이게 종양을 수술할 때 보통 위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에는 암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암보다 조금 더 정상 조직을 잘라내죠. 그러니까 암에서 한 3cm 정도 더 잘라냅니다. 그래서 위를 반 잘라내기도 하고 4분의 1 자르기도 하고 심지어 위를 다 잘라내기도 하는데 뇌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뇌에 종양이 있다고 해서 뇌를 다 잘라낸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뇌에 종양이 있으면 주변에 한 3cm 경계를 두고 자르면 자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있는데 하고 나면 환자분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못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수술할 때 이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치료 결과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서울이나 저희 병원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1년에 수술하는 숫자가 웬만한 지방에 가면 대학병원에서 1년 동안 수술하는 숫자보다 훨씬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뭐 유명한 국립대학들 가봐서 신경외과에 가면 뇌종양 수술을 1년 동안 한 숫자가 제가 1년 동안 한 숫자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도권 쪽에 집중되어 있는 질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보면 치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또 양성 종양하고 또 악성 종양하고 치료가 다르고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수술만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현미경도 쓰고요. 수술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쓰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종양을 이렇게 색칠을
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날 저 약을 먹고 종양은 좀 핑크빛으로 보이고 정상 조직은 약간 푸른빛으로 보이게.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양성 종양 환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악성 종양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사진은 수술하면서 환자를 깨우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각성 수술이라고 그래서 수술하는 도중에 환자를 깨워갖고 말도 걸고 뭐 팔다리도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저렇게 뇌에다가 저렇게 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여기는 잘라도 되는 곳, 안 되는 곳 이렇게 구분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게 다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악성 뇌종양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이 악성 뇌종양이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 신경외과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들이 있죠. 항암 치료해 주시는 팀이 있고 방사선 치료하는 팀이 있고 또 이거를 병리과에서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는. 그래서 어떤 종양인지를 확정해 주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MRI를 계속 찍기 때문에 MRI를 판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MRI는 다들 환자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게 자주 찍으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MRI는 하루에 100번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방사선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도 진단할 때 초음파를 하거나 아니면 MRI를 찍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아니기 때문에 MRI는 전혀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환자는 찍으려 했는데 안 찍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몸에 해롭다고 안 찍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완치를 하려면 여러 과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 병원 보면 이렇게 뇌종양 치료팀이 멤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과가 섞여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얼굴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경외과 선생님도 있고 혈액종양 그다음에 방사선 종양학과도 있고 소아 환자는 또 소아혈액 종양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핵의학, 재활의학, 병리과, 영상의학과 이런 데서 이제 저희를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계속 저희끼리 미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를 보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2주에 한 번씩 다학제 진료라 그래가지고 암센터에 가면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아마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교수가 5명이서 모여서 진료를 한 번에 봐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거를 처음 셋업을 해가지고 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수가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다학제 진료를 하면 개인이 교수 혼자서 진료하는 것보다는 훨씬 돈을 많이 줍니다. 환자분들이 내는 돈은 7,500원인가 밖에 안 돼요. 7,500원 내시면 이렇게 5명의 교수를 한 번에 만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신경외과를 다 만나서 설명 듣고 질문하고 가는 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전 나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월요일 오후에 격주로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악성 종양에 해당이 되고요. 양성 종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뇌종양은 증상이 너무 다양하다. 다양한데 이거는 뇌종양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고 위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위치하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기 위크니스라는 게 이제 팔다리 힘 빠지는 거, 그다음에 경기하는 거, 그다음에 걷지를 잘 못하는 거, 뭐 그다음에 머리가 많이 아픈 거, 뭐 그다음에 뭐 팔다리가 저린 거, 그다음에 어지러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과에서 많이 저희한테 오죠. 신경외과에서 바로 딱 오는 게 아니고 안과, 뭐 이비인후과, 뭐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라고 그러죠. 치매 때문에 오신 분들인데 알고 보니까 뇌종양이 문제가 되더라. 뭐 이런 분도 많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들렀다 오시는 것들이 막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경우가. 그래서 종양의 위치나 그리고 이 종양이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양성뇌종양은 이게 양성뇌종양이라는 거는 악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쁜 거와 좋은 게 있으면 좀 좋은 종양이고요. 그다음에 양성뇌종양은 대개는 수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되기도 하고 수술이 가장 중심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연히 발견하신 분들은 제가 건강검진하고 뇌종양 있다고 오시면 대부분 저는 수술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오세요. 그러고 이제 MRI 찍고 종양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생기면 그때 치료를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다른 데 생긴 암처럼 막 퍼져나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막종이라든지 뇌하수체 종양이라든지 신경초종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옆에 영어로 되어 있는 인시덴탈로마라는 게 이제 우연종이라고 이게 영어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검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죠. 우연히 발견한 뇌종양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성 뇌종양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이게 사진에 지금 MRI 사진을 보면 수막종도 있고요, 뇌하수체 종양도 있고, 청신경 초종도 있고, 그다음에 혈관 모세포종이라는 것도 있고요. 주로 손해에 생기는 종양입니다. 그리고 2개 인두종도 있고, 또 수막종도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생긴 수막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종은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위치에 나타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양성 뇌종양이고요. 잠깐만요, 이게 잠깐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수막종부터 한번 살펴보면 수술을 해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막종이 100%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완치되고, 또 조금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감마 나이프를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면 더 이상 안 자랍니다. 그래서 그냥 평생 그냥 가지고 사시는 거고, 그거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근데 여기 사진 보는 것처럼 우연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조그만한 종양은 건강검진하다가 많이 발견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사진 들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1년 뒤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양이 좀 크다 하더라도 환자가 나이가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콩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저희 머리 수술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큰 수술입니다. 대여섯 시간은 기본이고, 뭐 많이 걸리면 9시간, 10시간도 하는데,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통 맹장염 수술하듯이 뭐 팔다리 골절해서 수술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중환자실도 가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이제 뭐 내과적으로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물게 이제 수막종 중에서도 나쁜 게 있긴 있는데, 이거는 5%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막종 다음에 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신경초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머리 소리 듣는 데서 생기면 청신경 초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이 또 중요한데, 청신경 초종 가지신 분들은 저희가 종양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술하거나 바로 감마 나이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청력이 정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어차피 청력은 회복이 안 됩니다. 저 종양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사시다 보면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청력을 잃게 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수술을 하든 감마 나이프를 하든. 그래서 아주 드물게 정말 조기에 발견해서 종양이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작게 1cm 정도 되는데 청력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을 하면 청력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술을 안 하고 지켜보고, 또 감마 나이프 워낙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감마 나이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양쪽에 청신경 초종이 생기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전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NF2라고 그러는데, 신경섬유종증 2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유전 질환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그게 NF2면 자녀분이 이제 50% 반이죠. 확률이 반입니다. 반이 이제 청신경 초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게 이제 저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드문데, 우리 병원에 제 환자도 한 10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전부 다 병을 갖고 계세요. 아빠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저거는 이제 다른 거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청신경 초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안면신경 마비가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면, 그래서 항상 수술할 때 안면신경 있는 데를 조금 일부러 남기고 그 다음에 뭐 감마 나이프하고 이런 경우를 저희 서울대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종양이 유명하죠. 이게 뭐 우리 격투기 선수 최홍만 씨도 이거 걸려가지고 뭐 이게 키가 그것 때문에 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뇌하수체 종양은 대부분 눈 때문에 병원에 오시거든요. 이게 뭐 이 말단 비대증 이런 거는 드물고요. 이게 대부분 환자분들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오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뇌하수체 종양이 저기 커지면 바로 위에 시신경이 있기 때문에 시신경을 눌러서, 대부분 우리 신경안과에 가셨다가 안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신경외과 가세요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뇌하수체 종양도 저기 두 번째 사진처럼 아주 조그만할 때 발견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비슷한 위치에 생기는데 2개 인두종이 있습니다. 아까 영화 속의 주인공이 2개 인두종인데,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안 좋습니다. 이 종양 자체는 양성으로 나오는데 재발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악성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또 이건 문제가 뭐냐면 2개 인두종을 수술하고 나면 호르몬이 몸속에서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병원을 다니면서 내분비 내과 선생님하고 이렇게
약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안 좋죠. 그 다음에 악성 뇌종양은 이제 C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보험 코드로 보면 C 코드가 들어가서 이제 암보험에 해당이 되는데 뇌종양을 암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몸에 생기는 암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악성 뇌종양 이렇게 부르고요. 물론 수술도 중요하지만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고요. 여기 보면 이런 이렇게 뭐 교모세포종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전이된 요즘은 암 환자분들이 전이가 워낙 많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뇌로 오시거든요. 뇌로 이제 종양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들었고요. 임파종, 수모세포종, 뭐 앞에 역분화성 뭐 이런 말이 붙으면 대부분 악성입니다. 악성 뇌종양은 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보셨던 종양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모양 자체가 약간 좀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뭔가가 이렇게 모양 자체가 좀 기분 나쁜데 뭐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상위세포종, 신경아세포종, 뭐 송방울샘 모세포종, 모자 들어가고 아자 들어가고 이런 게 좀 안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아세포종, 무슨 교모세포종, 그래서 모자 들어가는 게 안 좋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얘들은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수술 전에 사진을 딱 보면 저희가 한 90%는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종양이겠구나.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크게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멍만 뚫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술이란 과정을 거쳐서 조직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직을 확진을 해야 이게 약에 잘 듣는 병인지 뭐 방사선에 잘 듣는 병인지 뭐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추가적인 치료를 플랜을 합니다. 저희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상의를 하죠. 회의를 해가지고 방사선 치료만 하기도 하고 항암만 하기도 하고 두 개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수술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흐름을 이루어집니다. 수술 한번 잠시 설명드리면요. 저희는 개두술, 머리 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맣게 열고 조직 검사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겁니다. 저도 오늘 내시경 수술 2개를 하고 왔는데 내시경 수술은 시간이 좀 짧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두술 하고 나면 지금쯤이면 하나 끝나고 올 시간인데 내시경 수술은 2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검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늘을 넣어서 조직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수술 이러면은 뇌종양 수술하면 여기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환자나 우리 친지가 어떤 수술을 받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하는 거고 이게 좀 뭐 위암, 폐암, 유방암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팀은 뭐 잠시 소개를 하면 저희는 이 다학제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환자분들을 보면 막 무슨 뇌종양 진단이 되면 막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시는데 뭐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 팀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그 환자분이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병원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논문도 굉장히 뭐 저희 분당 서울대 팀들이 많이 했고요.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임상시험입니다. 임상시험에서 우리 특히 교모세포종 환자들이 우리나라가 좀 다른 외국에서 하는 임상시험의 불모지였는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 제가 좀 이렇게 길을 닦아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임상시험을 여러 개를 했고요. 최근에 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전기장 치료로 하는 건데 이제 노보 TTF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수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파스처럼 붙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임상시험이라는 게 이제 신약에 대한 뭐 접근이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저희 팀이 하고 있는 임상시험입니다. 이게 외국 임상시험도 있고 또 국내 임상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도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는 걸 같이 동참하고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가능하면 많은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상시험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분당서울대병원이 감마나이프 수술을 1년에 한 400개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서 뭐 빅5죠. 그러니까 아산, 삼성, 세브란스, 서울대 우리 이렇게 5개 병원이 400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나이프라는 것도 이게 칼을 대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양을 이렇게 3D로 이렇게 해가지고 플래닝을 해가지고 종양에만 이렇게 방사선이 집중되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또 문제는 모든
종양을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마 나이프 다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감마 나이프 때문에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마 나이프도 잘 듣는 종양이 있고 듣지 않는 종양이 있습니다. 전이 되신 분들이 가장 잘 듣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청신경 초종이 잘 듣고 그 다음에 수막종이 잘 듣고 그래서 감마 나이프는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보면은 저희가 최단 기간 2000내 돌파를 2016년도에 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1년 지금 저희 곧 3000내를 돌파를 목표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1년에 400개씩 2009년에 오픈을 해서 아마 국내에서는 최단 기간 오픈 돌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년 만에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요즘은 핫 포커스가 이제 코로 들어가서 수술을 할 때 요즘 내시경으로 수술을 합니다. 내하수체 종양 수술할 때. 그래서 이비인후과 팀하고 저희가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코 구멍으로 들어가서 절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코 구멍 안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수술하고 있는 모습인데 콧구멍 안에다가 이렇게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수술하는데 이거는 내하수체 종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종양, 저 머리 위에 있고 이런 거는 다른 걸 해야 되고요. 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양도 또 그 위치의 종양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팀에서 또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삶의 질이죠. 환자가 이제 뭐 물론 치료의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뇌종양 환자들이 생각해야 될 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손실이 많죠. 그래서 기능적인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정리를 하면 종류가 다양하다. 또 치료법도 다양하다. 그리고 좀 이렇게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지식도 갖고 있다. 아까 앞서 나왔던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같은 종류도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양성이지만 실제로는 악성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몸에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고요. 그래서 뇌종양은 완치가 가능한 종양도 있고 또 수술만으로 해결되는 종양도 있으면서 반대로 또 수술만으로 해결 안 되는 종양도 있어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환자도 있고 가족도 계신데 우리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이 과연 어떤 종양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지만 이게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만 잘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요즘 핫이죠. 컬링 팀, 팀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팀 킴인데 저도 김씨고요. 방사성 종양학과 김인환 선생님이시고 혈액 종양이 김유정 선생님이세요. 이 세 파트가 제일 그 치료에서는 중심이 되는데 팀 킴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로가 유기적으로 이게 상의도 잘 되고 또 이게 최첨단 치료를 적용하려고 이렇게 하려면은 서로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럼 이렇게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굉장히 환자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